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체감하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의 인생 이모작,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리시고 은퇴 계획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키움SF 플래너 서정화 팀장, 최준영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서정화 팀장님, 최근 은퇴 준비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은퇴를 현재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또 미래에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최소한 은퇴 생활비를 180만 원에서부터 최대 연금으로 여유롭게 300만 원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연금 자산으로 충분한 그런 자산이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은 분명히 준비가 되셨을 거고 그 외적으로 개인연금으로 얼만큼 더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셨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0살 또는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60대, 70대, 80대 요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연금이 계속 나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야 노후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제 적격 상품들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세금보다는 조금 더 비과세적인 또는 아니면 그 혜택을 세금이 아니라 저축에 연금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준영 팀장님,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셨던 분들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시면 당장 소득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요즘에 빠른 은퇴 후에 소득 보존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시면은 수많은 치킨집, 카페, 편의점 등등 이제 빠른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모두 다 성공을 하느냐, 성공적인 창업을 하느냐 10% 미만이거든요, 사실은. 애초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자영업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섣부른 창업 투자는 나의 100세를 책임진 노후 자금을 날리는 제일 큰 위험이고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창업이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업계에서 얼마 안 되는 급여일지언정 3년에서 5년 정도 실제로 그 업계에서 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후에 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거든요. 퇴직금과 노후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는 정말 목숨 같은 돈입니다. 연금 등을 퇴직 후에 연금 등을 운용하시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창업하고자 하는 업계에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약관 대출이나 기타 대출을 이용해서 창업 투자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소득 보전에 좋겠죠. 네, 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정화 팀장님, 연금 부분 외에 다른 것 살펴볼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연금, 퇴직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분명히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산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 금융투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자산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우가 큽니다. 대략 75%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이 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대부분 다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적금에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10%, 15%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재테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사실상 물가를 이길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이자를 본다기보다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는, 손해가 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에는 공격적인 증권사 상품 또는 안정적인 보험사 상품을 활용하셔서 그 부분들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이겨내셔서 목돈을 만드셨다면 그 자금으로 일부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저축을 활용하셔서 연금 자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돈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목돈 만들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목돈이 있으시다면 그 목돈으로 또는 목돈이 없으시다면 목돈을 만드셔서 고정적인 수입이 창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은행의 예적금 외에 다른 투자처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후 대책 마련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없을까요? 주의하실 부분이요. 노후 준비란 말이 참 두려운 말이죠. 모두들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상 여력이 안 돼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맨날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걸 보시면은 노후 불안, 노후 문제, 노후 빈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상담들을 해보면은 제한된 소득 때문에 노후 준비를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알죠. 아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네요 하면서 뒤로 미루다 보면은 정말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이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건강관리를 하시고 안 걸리면 사실 그만인 거거든요. 질병은 확률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나 뇌 관련 질환들, 심장 관련 질환들 걸리면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보다 100세까지 소득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욱더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 비중이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질병의 80%, 90%를 제한된 소득 안에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 노후는 반면에 10%하고 20% 정도밖에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죠. 안 걸리는 그만인 질병들에 그 많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들을 사실상 보험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력이 없다면은 그 비중을, 노후를 관련된 비중을 늘리고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포커스에 맞추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는 것도 정말 불안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팁을 잘 활용하셔서 노후 대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7세 여성분으로 알리안츠 생명의 뉴파워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2년 9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1만 7,84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경우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현재 상품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소개해주신 분한테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지인분 네, 통해서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 지금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으시는데 보험료 부담은 없으신가요?
사실 부담이 되죠. 매달 21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 네. 또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시진 않으신 건가요? 그게 원래 제가 사실은 보험은 잘 몰라서 그때 어머니 지인분이 네네. 그 가입을 시켜주실 때 이거 하나면 다 보장이 된다고 하셔서 하게 됐는데 네. 요즘에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여자는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뭐 잘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네네.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잘 가입한 거 맞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제가 최준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우리 시청자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나요? 일단 제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가입 경로가 시어머니 지인분이 권유를 해주셨다고요? 네, 시어머니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네. 좀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네네. 그분이 막 냄비 세트 같은 선물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그러셨어요. 좀 이게 가입 거절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하죠. 네, 해지하기도 뭐하고요. 냄비 세트는 잘 쓰고 계신가요? 냄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 쓰고 네네. 있죠. 아, 그러세요.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자녀는 있으시고요? 아니요, 저희가 맞벌이 중이기도 하고 사실 결혼할 때 전세 대출을 네.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직 아이는 없어요. 목적은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그냥 뭐 통합적인 보장이 된다고 하셔서 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망 보장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죽으면 나오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결국 남편 세장가 갈 때 쓸 거 아니에요. 세장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네. 그럼 가지고 오신 보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증권 갖고 계시죠? 네. 네. 현재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고요. 네, 21만 7천 원 정도 되네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주계약이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거기 증권 보면 써 있거든요. 주계약은 5천만 원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그 증권상에 다른 특약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아요. 뭐 진단비도 있고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증권을 뭐 꼼꼼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싸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아까 맞벌이라고 하셨죠? 시청자님. 네네. 지금 현재 아까 전세자금 대출을 결혼할 때 받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남으셨나요? 조금 많이 남았어요. 8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남으셨고요. 네. 우선 사망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맞벌이가 아닌 일반적인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보장이 필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맞벌이 중이시고 전세자금 대출도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망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만약 사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대출금도 남아있고요. 그 맞벌이지만 소득의 감소도 당연히 있겠죠. 네. 남편분이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사망보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골절치료비나 입원비, 수술비 등은 만약에 필요할까요? 그런 보장이 없어도 충분히 현금으로 가능하겠죠.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소한 특약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남편분 세장가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 대출 잔액이 8천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8천만 원 정도 수준이 적절을 하겠고요. 이런 보장의 경우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대출 상한 만료 기간과 맞게끔 보장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해지고요. 네. 3, 4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되거든요. 시청자님 3, 4만 원이요? 네, 나이가 젊으셔서 저렴한 사망보장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그 정도면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종신보험하고 실손의료비는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종신보험, 네,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쵸. 네, 납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를 네네. 내가 정확하게 가입했는데 유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나 당뇨 등 질병이 있으시면은 다른 회사에서 실손의료비를 실손보험 특약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들은 딱딱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시는 편이 저렴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청자님 나이가 37세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젊으시기 때문에 그 8천만 원 대출금을 위한 사망 보장과, 뭐 이런 질병 같은 보장들을 가져가더라도 지금의 절반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네. 실비나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 명목에 맞게 따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망보장은요, 8천만 원 정도로 가져가 주시고요.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해 주세요. 또 그리고 이제 질병 부분도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신과 실비는 각각 가입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해질 걸 하셨어요.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3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21만 1,925원입니다. 어머님 종신보험으로 갱신형이 많은데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이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이신 거죠? 네, 저희 어머니가 가입을 하셨었어요. 아, 이게 몇 년 갱신형이세요? 제가 갱신이 지금 3년 갱신으로 적혀 있어요. 아, 3년 갱신형. 이 보험료 부담은 안 되시나요? 지금 보험료가 네네. 2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이거 저희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일을 안 하시는데, 네네. 제가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 지금 근데 시청자님께서 내가- 납입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예, 그래도 너무 비싼 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좀 비싼 거죠, 이게 지금. 이거 한번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험 좀 부담도 되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료 부담이 좀 크신 것 같은데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3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갱신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주계약 금액은 얼마 정도로 잡혀 있나요? 주 계약이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시죠? 그 5천만 원에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끝에 12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12만 원이요? 네. 네. 12만 원 정도 되어 있으시면 지금 보험료가 총 21만 원이면 나머지 지금 특약들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약들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갱신이 되어 3년 갱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한 개 빼고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아,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그 한 개 특약의 금액은 혹시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다 다른데 보험료가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어떤 건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비갱신으로 되어 있는 갱신이라는 게 안 되어 있는 그 특약은 금액이 얼마죠? 지금 8,000원 돼 있습니다. 8,000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12만 원하고 8,000원을 뺀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금 갱신으로 되어 있네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갱신이 3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납입을 지금 이제 아드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제가 먼저 다른 걸 다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제는 소득원이 아니신 어머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망보험금도 좀 불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특약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특약 부분에서도 질병 부분이 좀 포커스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접해봤을 때는 그런 특약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뒤쪽으로 특약 부분을 살짝 한번 보시면 질병 부분에 보장받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뭐 질병이라고 써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건 특별히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상품에 보면 뒤쪽에 특약들을 내용을 보시면 뭐 리빙케어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고 그 명칭에 따라서 옆에 진단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관월 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서 따로 보험금 자체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그 질병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고 또는 앞에 중대한이라든지 또는 CI라는 단어가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CI라고 적혀 있어요. 네, CI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병명 코드가 있을 텐데 그 코드 중에서 일부만 또는 일부가 제한돼서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실 거고 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또는 질병이 확산돼서 또는 전이가 돼서 더 넓어져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걸리게 되면 나오는 건 아닌가요? 네,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약관에 의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약관에 의해서만 그 부분이 가능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부분은 제외다라는 부분으로 적혀 있는 것들에 따라서 약관 기준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제가 딱 이 상품과 금액 그리고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딱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차라리 이거에 대한 것은 소득원도 아닌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우 그 다음에 혹시나 아프시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비갱신으로 질병과 수술 쪽만 가지고 가시고 차라리 나머지 부분은 어머님의 노후, 연금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 차라리 저축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지금 소득이 없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노후 생활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서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또 만약에 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건지 또 그것도 지금 되게 제가 이게 알쏭달쏭 해가지고 혹시 어머님께서 아프신가요? 아니면 아프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직 아프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뭐 혈압약이라든지 혈압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차라리 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줄여서 질병 부분이라든지 어머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질병을 거꾸로 보장을 받으시고 혹시나 집안 가족력이 심장 쪽이나 또는 암에 대한 그런 부분 더 있으시다면 그렇게 3대 질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질병 부분과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지금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따로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없으시다면 실손 의료비까지 해서 최소한으로 그 보험료를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거꾸로 아드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연금으로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의 연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차라리 그렇게 저축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줄이고 연금 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네. 다행히도 어머님이 아프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프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 특약이나 이런 것들 다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방송 시간도 그렇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거꾸로 다른 시청자님의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아프시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으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이 보험료 많이 부담되시잖아요. 좀 비싼 편이신 것 같은데요. 좀 네. 해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네. 어머님 건강하실 때 실비와 또 뇌혈관 질환 등의 질병이 보장 가능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지금 하고 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제 것도 있는데 나중에 네네. 다시 한번 연락 드려서 네네.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지 또 시청자분의 보험 고민을 또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5세 남성분으로 매트라이프 생명의 스마트 플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매달 15만 6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질병 보장이 없어도 괜찮은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네. 질병 보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뭐 특약을 설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냥 특약이 없던데요? 아, 특약 없이 그냥 사망 보장 부분만 네.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네.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거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네. 궁금해가지고 아, 그럼 혹시 문의하게 돼요. 네. 그럼 혹시 뭐 의료 실비나 질병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 혹시 가입하셨나요? 또 보험은 막 여러 개 가입해놨죠. 아, 여러 개 가입하신 상태고 네네네. 지금 이 보험에서는 사망 보장만 유지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윤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다른 질병 보장 없이 사망 보장만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한번 제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데 사망보장 외에 다른 특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어떻게 가입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여기 의무대를 나왔었는데 아, 네. 이제 거기 선임이 있어요. 네. 근데 막 뭐 돈을 잘 번대요. 막 1억씩 번대요. 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 가입하라고 해서 그냥 가입했는데 네네. 가입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가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의무대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잘려와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다치니까 그냥 막 그런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긴 했는데 뭐 만약 이제 제가 뭐 죽으면 이제 처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네 얼마나 슬프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남겨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질병특약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막 보험이 막 보면 막 특약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막. 네네. 근데 저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다른 보험도 네. 여러 가지 갖고 계신데 지금 네네네. 납부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는 부담이 안 되시나요? 뭐 저도 돈을 보니까 부담은 안 되는데 이게 네.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드리고 있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갖고 계신 보험, 일단 문의 주신 보험에 대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트라이프 변액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데 펀드 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신가요? 무슨 펀드요? 그 변액 종신이라는 것 자체가 변액보험으로서 이제 펀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신데, 그러면 지금 거기 주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사망보장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사망보장금요? 네네. 5천만 원대인데. 5천만 원 정도 돼 있으시고요. 네. 혹시 지금 변액 상품을 갖고 있는데 투자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 또 펀드는 또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아, 펀드는 따라하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 상품이나 뭐 투자 성향에 관해서 이제 뭐 펀드 관리를 잘 몰랐지만 이제 앞으로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하실 의향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망보장 말씀하셨는데 네.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은 처자식 뭐 그거 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아,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사망보장이라는 거는요,
보통 가장들이 주수입원일 경우에 혹은 전 사례에도 나왔지만 대출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게 은퇴 시기에 맞추셔서 사망보장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은퇴가 지나고 나면, 은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네. 사망보장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은퇴 전까지만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어지면서 연금 생활로만 이제 소득을 창출하실 때 사망보장이 보장하는 기간은 종료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네네. 근데 지금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데 뭐 금액이 네. 부담되는 건 아니시고 특약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게 특약이 없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지만 해지환급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른 상품 특약이 많은 종신보험에 비해서요. 네네. 그래서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받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정기보험으로 딱 필요한 구간만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비용 처리입니다. 비용으로 그냥 소모하고 끝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시청자님처럼 종신으로 받는 보험을 일단 가져가시는데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의 목적으로 내가 은퇴 시기에 맞추어서 이 보험을 연금 수령을 하겠다. 내가 적어도 낸 돈 그 이상은 내가 돌려받겠다 하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껴있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차감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고 그런 원금 도달 기간도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이 정말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뭐 목적이 어찌됐건 중간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성향에도 딱 맞는 상품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펀드도 하고 계시고, 그쵸? 그럼 잘한 거예요? 네, 지금 펀드도 하고 계시고 사망보장도 느끼시고 그 보장에 대해서 순수한 사망보장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험을 펀드 관리를 잘해서 은퇴 시점에 노후 저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납부 여력이 안 되신다면 정기보험으로 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펀드 관리를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담 종료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변액보험의 펀드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물어보려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통화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제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특약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보험 유지하시되 지금 가입하신 상품이 변액 상품이시잖아요. 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이시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방송 끝나시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펀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0세 여성분으로 동부화재의 우리 아이 첫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올해 3월에 가입하셨네요. 20년 납에 월 보험료는 89,000원입니다. 태아보험으로 괜찮은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출산 예정이신가요? 네, 아직 임신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네.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네. 태아보험을 들고 이제 가입을 하고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서 이걸 좀 한번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우선은 임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이 지금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태아보험 잘 가입하신 게 맞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태아보험 괜찮은 상품 맞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8만원, 9만원이다. 사실 태아보험은 8만원, 9만원이 아닙니다.
방법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성인보험하고 똑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네. 추가적으로 저체중 또는 신생아 같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또는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팠을 때, 그때는 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다 합친 상태로 태어나서 아프더라도 보험 가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장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이렇게 어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일단 먼저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가지고 계신 그 우리 아이 첫 보험에 대해서 실비는 혹시 들어가 있나요? 이게 그 외래 이력이랑 뭐 이렇게 입원 이력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실비는 들어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네, 있어요. 네. 혹시 그럼 저체중이라든지 또는 신생아 부분이 들어가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네. 특약 부분에서 특약명에 그런 명칭들이 들어가 있으신지 한번 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뭐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금액은 높은데 보장 부분은 조금 적네요. 그리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뭐 선천 이상 장애나 또는 뭐 성장 장애 유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특약들, 아이들을 위한 특약들, 그리고 스쿨존 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특약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저체중이나 신생아들을 위한 가장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일단 다른 질병 보장 부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그다음에 뇌, 심장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암과 관련된 그 진단비는 어느 정도 되시죠? 여기 암 관련된 진단비가 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아, 어떻게 나눠져 있으세요? 11대 특정암 진단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자녀 7대 암 진단비도 있고, 뭐 일반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막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제일 큰 게 그냥 일반 암 진단비가 지금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건 일반암입니다. 일반암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요? 어찌 보면 모든 걸 포괄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뇌 같은 경우, 뇌에 관련된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이쪽 부분은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 있으세요? 뇌혈관하고요, 뇌졸중이랑 다 1,0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000만 원씩 해서 네네.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약들이 들어가 있으실 텐데 그쪽 혹시 특약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이것도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뭐 부모님 마음은 사실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거는 좀 저렴하게, 그리고 특히나 내 자식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을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를 빌으면 암진단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억 3천 정도, 일반 암진단비가 한 5천만 원, 그리고 뭐 5대 고해감이라든지 2차 암까지 다 포함하고 자녀 암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억 3천 정도까지는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뇌나 심장도 뇌혈관 질환, 뇌졸중 진단비 한 3천만 원 정도와 뇌혈관 질환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약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이 들어서 4천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도 사실상 보험료는 뭐 10에서 11만 원, 12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거꾸로 만약에 아버님께서 보셨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조절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해도 사실 8만 원, 아니 7만 원까지도 되실 것 같아요. 거꾸로 이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는 보장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적립보험료 부분을 체크하셔서 혹시 거품이 들어가 있으신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뭐 강력범죄 피해라든지 추가적으로 납치가 됐을 때 10만 원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납치가 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솔직히? 납치가 됐을 때 10만 원을 받는다. 사실은 어찌 보면 받아도 기분이 묘하고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특약들을 뺀다면 아마 거품까지 쏙 빠지고 뭐 6만 원, 7만 원 정도 안에 다 될 거고, 보장도 분명히 그 부분까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제가 지금 보험증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게도 있고요. 지금 되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솔직히 이게 다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지금 헷갈리고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을 또 네네.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험 특약 부분들을 빼고 네. 그런 것들을 빼셔서 거꾸로 보험료를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자금 또는 교육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거꾸로 아이를 위한 또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특약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이 끝나고서 말씀을 한 번 더 통화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보험이요. 보험료 대비 보장이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네, 적립보험료나 불필요한 특약 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시 구성을 하신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에 보장을 더 넓게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해지도 네, 한번 맞아요. 고려해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장 이거 전화 언제 주실 거예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7세 여성분은요,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총 4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2011년에 가입하셨는데요. 20년 납에 월 보험료는 1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삼성생명의 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셨고 역시 20년 납에 월 납입금은 11만 3,6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동부화재의 큰보장 암보험은 2011년에 가입하셨고 80세 보장에 20년 납이고요. 매달 4만 3천 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마지막 하나손보의 한아름 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셨고 100세 보장에 20년 납입 상품으로 월 보험료는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6만 6,600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 더 가입을 하신 케이스예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갑자기 든다고 하시고 재테크나 노후에도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화면으로 일단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머님이 삼성생명 종신보험하고 종신보험을 2개를 각각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동부화재 암보험과 하나손보 플러스 보험을 가져가고 계셨는데 삼성생명 보험 2개를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동부화재 암보험과 실비는 유지를 하셨어요. 그 실손 의료비에는 이제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좀 더 질병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M사의 암보험과 노후를 준비하는 P사의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추가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2가지 보험을 해지하시고 네. 새롭게 보험 2가지를 또 추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중점적인 사항으로는요. 가정주부, 전업주부님들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아까 그 맨 처음에 시청자분이 쇠장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이런 종신보험들, 특히 보험료가 비싼 CI 보험보다는 질병 위주인 암보험과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들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어머님이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와 펀드 관리도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병행연금을 추가해드린 케이스고요. 보험료는 보시면은 소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병행연금 20만 원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을 해지하시고 이제 변액연금보험으로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이 이번 컨설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422님이십니다. 보험 특약이 제 상황에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특약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맞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특약이 불필요한 특약, 필요한 특약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설계사분들이 고객에게 맞춰서 목적 적합하게 설계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그것이 특약이라든지 또는 상품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원 일당 자체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2만 원을 만약에 보험료로 2만 원을 내고 계신다. 그러면 왜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까? 차라리 그 보험료를 저축을 해놓으셨다가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또는 아프시게 된다면 아프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그걸 보험료를 내시면서 그걸 활용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 보험료 자체를 입원 일당 특약 자체를 넣게 되면 그 특약으로 인하여 우량담보라는 것을 형성해서 보험료 자체를 올리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분에 특약들이 없다면 차라리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2만 원 이상 더 줄어드는 효과가 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셔서 뭐 노후라든지 이렇게 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신 후에 특약을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보험플랜 119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871님이십니다. 대학생 아드님이 보험 가입 계획 중인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대학생에게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대학생이신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과 진단비 위주, 정말 그 돈이 많이 드는 질병들 있죠. 뭐 암이나 뇌질환이라던가 심장질환 같은 경우만, 그 정도만 딱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향후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위험도 보장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손의료비와 3대 진단금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학생분이시니까요. 실손보험과 또 진단비 위주로,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위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